바다가 삼킨 진실. 한밤의 거센 파도는 내가 가진 모든 걸 삼켜버렸습니다. 휴대폰도 신분도 돌아갈 길마저, 그리고 눈을 떴을 때 나는 낯선 동해안 작은 항구 마을, 그곳 모래밭 위에 쓰러져 있었죠. 제 이름은 이수아입니다. 32살, 프리랜서 다큐멘터리 감독이라고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냥 떠돌이 기자거든요. 그날도 강릉 앞바다에서 불법 양식장 취재를 하고 있었어요. 카메라 하나가 전 재산인 저에게는 꽤 큰 스쿱이 될 만한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바다는 제 계획 따위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후 3시까지만 해도 잔잔했던 바다가 갑자기 성격을 바꿨어요.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바람이 미친 듯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어선 선장은 얼굴이 새하얘져서는 급히 돌아가자고 소리쳤어요. 그런데 파도가 배를 덮쳤습니다. 세 번째 파도에 저는 바다로 떨어졌어요.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감싸면서 숨이 막혔습니다. 정신을 잃기 직전 어머니가 주신 은팔찌가 손목에서 빠져나가는 게 보였어요. 얼마나 떠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거친 모래가 뺨에 닿고 있었어요. 입안은 짠맛으로 가득했고 온몸이 얼음처럼 차갔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보니 낡은 방파제가 보였고 그 너머로 작은 어촌 마을이 아침 햇살을 받으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어요. 누군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림자가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군복 같은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는데 얼굴에는 놀라움보다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습니까? 낮고 굵직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서 다시 주저앉았어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망가진 상태인지 깨달았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이수아입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몰랐거든요. 미르항입니다. 강릉에서 북쪽으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미르항. 생전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지도에서도 본 적이 없는 작은 점 같은 마을이었어요. 남자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단 일어서 보세요.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바다에서 살아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한결이었습니다. 마을 어촌계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저를 데려간 곳은 바닷가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민박집이었는데 사실 할머니가 혼자 사는 낡은 집이었거든요. 외지 사람이구먼.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한마디로 정리해버리셨어요. 어디서 왔는디? 서울에서 왔습니다. 서울? 할머니 눈이 커졌어요. 그 먼 데서 여기까지 어쩌다가? 설명하기가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행 중이었다고 둘러댔어요. 한결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뭔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어요. 짐은 어디 있습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모든 걸 바다에서 잃었으니까요. 할머니가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주셨어요. 한 숟가락 떠먹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어봤는지 기억이 안 났거든요. 그런데 그때 한결이 뭔가를 꺼내더군요. 제 카메라 메모리 칩이었어요. 이것도 같이 떠내려왔더군요. 당신 거 맞습니까? 가슴이 쿵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며칠 동안 촬영한 모든 자료가 들어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녁 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소문이 빨리 퍼진 모양이었어요. 어디서 왔다고? 뭐 하는 사람이고? 언제까지 있을 거야?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호기심보다는 경계심이 더 많았어요. 한결이 사람들을 말렸어요. 피곤해 보이니까 내일 이야기합시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계속 들려왔거든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는 낮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검고 깊어서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이상했어요. 분명히 제가 표류한 바다인데 지금 보니 전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마치 이 마을 자체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메모리 칩을 손에 쥐고 생각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사진들이 정말 제가 찍은 게 맞을까? 기억이 가물가물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딸처럼 돌봐주셨고 한결은 매일 아침 안부를 물으러 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언제까지 있을 건데요? 일자리도 없는데 뭘 하고 살 거예요? 노골적으로 떠나라는 말들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달랐어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따라다녔거든요. 언니, 서울에는 정말 큰 건물이 많아요? 바다에서 어떻게 살아났어요? 순수한 질문들이었어요. 저는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게 좋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결이 저를 폭우로 데려갔어요. 심심하실 것 같아서요. 폭우는 생각보다 활기찼습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고 아주머니들은 생선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기 보이는 섬이 뭐예요? 멀리 작은 섬이 하나 보였거든요. 용왕섬이라고 해요. 옛날에 용왕님이 살았다는 전설이 있어요. 전설이요? 한결이 그물을 손질하면서 이야기해줬어요. 용왕님이 마을을 지켜준다고 해요. 대신 매년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그때 한 할아버지가 끼어들었어요. 그런 옛날 이야기 뭐하러 해? 저녁에 할머니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마치 우리 할머니가 해주던 전래동화 같았어요. 용왕님은 착한 사람만 도와주신다. 하지만 나쁜 짓을 하면 바다가 모든 걸 삼켜버린다고 했어. 이상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그날 밤 메모리칩을 한결에게 보여줬어요. 이걸 확인할 수 있을까요? 확인이요? 사진이 들어있어요. 제가 촬영한 건데 중요한 자료거든요. 한결이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아침에 면사무소에 가봅시다. 다음 날 면사무소에서 메모리칩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나타났어요.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진들이 있었거든요. 바다 위의 배들, 밤중에 주고받는 상자들, 그리고 얼굴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거래 현장. 이게 뭡니까? 한결의 목소리가 굳어졌어요. 사진 중 하나에서 한결이 멈췄습니다. 배 한 척이 찍혀 있었는데 선명하게 미르치로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 배 우리 마을 배입니다. 그 순간 우리 둘 다 알았어요. 제가 우연히 이 마을에 떠내려온 게 아니라는 걸. 그리고 이 작은 마을에 뭔가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한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르치로는 그의 아버지가 탔던 배였거든요. 하지만 그 배는 3년 전에 사고로 침몰했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그날 밤 나가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폭풍이 몰아쳤는데 무리하게 출항하셨대요. 그런데 제 사진에는 분명히 미르치로가 찍혀 있었습니다. 3년 전이 아니라 일주일 전에 말이에요. 우리는 어촌회관으로 갔습니다. 한결이 아버지의 물건들을 보관해두는 곳이라고 했어요. 낡은 나무 상자 안에는 노트 한 권과 몇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한결이 노트를 펼쳤어요. 아버지가 직접 쓴 일기였습니다. 어젯밤 또 그들이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절했다. 그들이 협박했다. 계속 거절하면 마을 전체가 피해를 본다고. 오늘이 마지막이다. 증거를 남겨두어야 한다. 한결아, 미안하다. 마지막 페이지는 한결 아버지가 사라진 그날이었어요. 한결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는 뭔가를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충격이었습니다. 이 평화로워 보이는 마을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 그럼 지금도 네. 아마 계속되고 있을 거예요. 한결이 노트 뒤쪽을 펼쳤어요. 거기에는 손으로 그린 지도가 있었습니다. 바다 위에 빨간 점들이 여러 개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거래 장소인 것 같아요. 제 사진과 비교해보니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걸 우연히 찍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 제보를 한 거예요. 누가요? 모르겠어요. 익명이었거든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마을에 온 건 정말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결 씨 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3년 전에 증거를 남겨두셨잖아요. 그날 밤 한결이 저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마을의 젊은이들이 하나둘 떠나는 것, 어업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어른들이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 다른 방법이 불법 거래인 거군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증거가 있잖아요. 정말 이걸 공개할 거예요? 그래야 해요. 당신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하지만 마음 한쪽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이 일을 공개하면 마을 전체가 흔들릴 거예요. 다음 날 새벽 한결과 함께 폐창고를 수색했습니다. 한결 아버지의 노트에 적힌 진실이 숨겨진 곳이었어요. 창고는 마을 끝자락에 있었어요. 오래전에 어구를 보관하던 곳인데 지금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문은 녹슬어 있었지만 자물쇠는 새 것이었어요. 한결이 공구로 자물쇠를 부수었어요. 문을 열자 먼지 냄새와 함께 바다 비린내가 올라왔습니다. 안에는 예상보다 많은 물건들이 있었어요. 상자들, 서류 뭉치들, 그리고 제가 본 적 있는 장비들. 이게 뭐예요? 한결이 상자 하나를 열었어요. 안에는 투명한 봉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얀 가루가 담긴 마약이에요. 제가 소리쳤어요. 마약 거래였어요.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제 사진 속 배들, 밤중의 거래, 그리고 한결 아버지의 죽음. 한결이 다른 상자를 뒤졌어요. 서류들이 나왔는데 거기에는 거래 내역과 금액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서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정치인들의 이름이 적힌 계약서였습니다. 국회의원 김 시장이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배후에 있었어요. 그때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있나? 문이 열려 있네. 마을 사람들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여자가 외지에서 온 그 기자 말이야?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저를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결이 제 손을 잡고 창고 뒤쪽으로 이끌었어요. 뒷문이 있었거든요. 가방에 서류들과 사진들을 넣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결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저기 봐요. 창고 한쪽에 낡은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어부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 중에 한결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촌장님이에요. 한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촌장은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설마 촌장님도. 그때 앞문이 열렸어요. 손전등 불빛이 창고 안을 비췄습니다. 있다. 여기 있어. 우리는 뒷문으로 뛰쳐나갔어요. 하지만 밖에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도망가지 마. 한결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믿어요. 저를 끝까지 믿어요. 그의 눈에는 절망과 동시에 강한 의지가 있었어요. 쫓기는 상황에서 한결이 저를 이끈 곳은 마을 뒷산이었어요. 어두운 산길을 헐떡이며 올라갔습니다. 뒤에서는 계속 손전등 불빛들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산 중턱에 작은 쉼터가 있었어요. 여기서 국도로 나갈 수 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한결의 전화였습니다. 한결아, 어디 있니? 촌장님 목소리였어요. 그 여자와 함께 있지? 돌아와라. 무슨 이야기요? 너도 알고 있을 거 아니냐? 내 아버지 일말이다. 정적이 흘렀어요. 아버지를 죽인 게 당신들이죠? 죽였다니 사고였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나오면 진짜 사고가 날 수도 있어. 협박이었어요. 한결이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신은 여기서 나가세요. 저는 남을게요. 혼자서요? 안 돼요. 하지만 저는 떠날 수 없었어요. 같이 나가요. 함께 진실을 밝혀요. 그때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대의 차가 산길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깊은 산속으로 도망쳤어요. 하지만 길을 잃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이 점점 좁아지더니 절벽으로 이어졌습니다. 막다른 길이에요. 뒤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손전등 불빛들이 우리를 에워쌌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 촌장의 목소리였어요. 왜 이래야 해요? 제가 소리쳤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이라니. 촌장이 웃었어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한 일이야. 마약 거래로요? 그래.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어. 어업으로는 더 이상 못 살아. 그래서 사람을 죽여도 된다고요? 한결이 분노에 차서 소리쳤어요.
내 아버지는 왜 죽였어요? 내 아버지가 고집불통이었어. 마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뻔했어. 그 순간 한결이 돌진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막았습니다. 한결. 저도 달려갔지만 누군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그때 한결이 제게 외쳤어요. 수아, 녹음기 켜놨죠? 네, 저는 습관적으로 녹음기를 켜놓고 있었어요. 이 모든 걸 세상에 알려요. 제발. 약속해요. 진실을 말하겠다고. 그리고 그는 절벽 쪽으로 뛰었어요. 한결. 안 돼.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결이 떨어진 절벽 아래는 바다였어요. 파도가 거세게 부딪히는 암초지대였습니다. 한결. 제가 절규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촌장과 마을 사람들은 저를 붙잡고 마을로 끌고 갔어요. 하지만 제 가방 안의 증거들과 녹음기는 빼앗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새벽에 기회가 왔어요. 파출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실종 신고가 들어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제 회사 동료가 신고한 거였어요. 경찰이 마을에 오면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기억을 잃었다고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서울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자료를 정리하는 거였어요. 사진들, 서류들, 그리고 녹음 파일들 모든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충분했어요. 마약 거래의 전모, 정치인들의 개입, 그리고 한결 아버지의 죽음까지. 다큐멘터리 제작에 한 달이 걸렸어요. 바다가 삼킨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만들었습니다. 한결과 그의 아버지를 위한 작품이었어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충격적이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다니. 뉴스에서도 연일 보도했어요. 수사기관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습니다. 하지만 미르항 마을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궁금한 건 한결의 소식이었어요. 한 달 후 수사 결과가 발표됐어요. 촌장과 마을 간부들이 기소됐고 연루된 정치인들도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어요. 발신인 이름은 없었지만 미르항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수아 씨에게 약속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마을은 많이 변했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서명은 없었지만 한결의 글씨체였어요. 살아있었던 거예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바다가 삼킨 진실은 여러 상을 받았고 저는 이제 제대로 된 다큐멘터리 감독이 됐어요. 하지만 마음 한쪽은 항상 미르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다시 가보기로. 버스에서 내렸을 때 마을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새로운 간판들이 생겼고 관광객들도 조금씩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표정이었어요. 예전보다 밝아 보였거든요. 수아 씨, 할머니가 달려오셨어요. 6개월 전보다 더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민박집으로 이끄셨어요. 그곳도 많이 바뀌어 있었어요. 깨끗하게 단장되어 있었고 진짜 민박집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요즘은 손님들이 많이 와요. 당신 덕분에 유명해졌거든요. 저녁에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예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새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진심이 담긴 말들이었어요. 한결이는 어떻게 됐어요? 제가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했어요. 살아있어요. 새 이장이 대답했어요. 다리를 다쳐서 한동안 병원에 있었는데 지금은 부산에서 해양경찰로 일하고 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한결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있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바닷가를 걸었어요. 파도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예전처럼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어선 한 척이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새로 만든 배인 것 같았습니다. 선명하게 세미로우라고 적혀 있었어요. 배에서 내린 어부들이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따뜻한 인사였습니다. 아이들도 예전처럼 뛰어놀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보다 더 밝아 보였습니다. 언니, 한 아이가 달려왔어요.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우리 마을 나온 거. 순수한 기쁨이었어요.
돌아가는 버스를 기다리면서 마지막으로 바다를 봤어요. 그 바다가 모든 걸 삼켜버렸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준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잘 지내시죠? 뉴스에서 상 받은 거 봤어요. 축하드려요. 언젠가 꼭 다시 만나요. 한결이었어요.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제 소식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버스가 도착했어요. 창문으로 마지막으로 미르항을 바라봤습니다. 절망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다는 언제나 다시 밀려오듯 사람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아무리 깊은 바닷속에 숨겨져도 언젠가는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한결과 저 그리고 미르항 마을 사람들 모두 새로운 파도를 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두렵지 않은 파도를요.